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시답변 실시하겠습니다. 김경재 교통정책과장님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김경재입니다.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하우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1년도 제4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총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억 8,766만 8천 원이 증액된 472억 4,665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27쪽입니다. 운수업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 운행 손실금 지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익금 감소와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운수 종사자 충원 등 운행 손실금으로 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을 드리면 21년도 시내버스 운영 결손금 산정 용역 결과 벽지 노선의 경우 총 8억 2천만 원의 적자액이 발생하여 이 중에 90%를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기 확보된 예산 5억 4,900만 원에 추가로 1억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성터미널에서 수원터미널까지, 안성터미널에서 성남터미널까지 운행하는 노선인 직행 좌석형 시내버스 운행 손실금으로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원 성남 노선이 시외버스에서 직행 좌석형 시내버스로 전환되면서 수원 노선은 코로나 전에는 1일 14회를 운행하였으나 현재는 전환에 따라서 1일 22회로 운행하고 있고, 성남 노선은 1일 6회에서 1일 14회로 증차 운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승 할인 적용과 2,800원이라는 저렴한 버스 요금으로 시민들에게 교통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시외버스로 운영 시에는 재정지원금 분담률이 경기도가 70%, 해당 지자체가 70%, 경기도가 30%, 해당 지자체가 70%를 부담하는 상황이었으나 직행 좌석형 시내버스로 전환함에 따라 지난 10월 11일부터 선운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적자금의 70%는 지방자치단체가, 30%는 운수회사가 부담함에 따라 발생되는 적자금 1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권 환승 할인 특별 지원에 대하여 자치단체 간 부담금 1억 7,186만 4천 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용객 감소로 경영 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시내버스 업체의 수도권 환승 할인 손실금을 추가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난 9월 17일 도읍이 내시되어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광역버스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7,977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재확산에 대비하여 지난 10월 14일 도읍이 내시된 사항으로 방역 필터, 손세정제, 소독제 등 우리시가 부담해야 할 방역 물품 구입비 예산 6,062만 4천 원과 백신 접종 완료, 운수 종사자 인센티브 예산 1,915만 2천 원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29쪽 운수업체 지도 단속입니다.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립을 위하여 불법 주정차 계도 요원을 4월에 26명을 채용하고자 하였으나 지원자 미달로 인해 채용 지연이 발생하였고 5월에 추가 채용을 추진하여 최종적으로 24명이 채용되어 불용이 발생되는 인건비 1억 원과 교통우수 시군을 벤치마킹하여 우리시에 접목시키고자 교통 담당 공무원 워크숍과 벤치마킹 예산을 편성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여 발생된 2,65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1쪽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손실금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수익금 감소와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따른 운수 종사자 충원 등 운행 손실금 7억 3천만 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시내버스 운영 결손금 산정 용역걸과 농어촌 공영버스 노선의 경우 총 25억 1,700만 원의 적자금이 발생되었고 이 중에 89%를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되어 기확보된 예산 15억 1,131만 3천 원에 추가로 7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33쪽입니다. 제4차 일반 택시기사 긴급고용 안정지원입니다. 코로나19 수입이 감소된 법인 택시 운수 종사자 총 108명에게 1인당 80만 원씩 긴급 고용 안정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성립전 예산 8,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21년 9월 8일 전액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35쪽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신호등 부착가로등 190개소 중 기존 LED 가로등 104개소를 제외한 나머지 86개 가로등에 대해서 LED 가로등으로 교체함에 따라 절감되는 전기 사용료 2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36쪽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의 2개 사업이 국고보조금 반환금 205만 2천 원과 차로이탈 경보장치 장착 지원사업의 도비보조금 반환금 30만 2천 원, 총 235만 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41쪽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사업입니다. 경유 LPG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차, 버스, 택시의 유가 보조금에 대하여 당해년도 예산액 180억 원 중 135억 원을 지출하고 잔액 45억 원을 내년도 유가 보조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명시유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242쪽입니다. 교통정책 관련 계획 수립 연구 용역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교통안전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대하여 21년 10월에 용역 착수하여 22년도 10월에 준공할 예정으로 원활한 용역 추진을 위하여 용역비 3억 5천만 원을 명시유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비 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45쪽이 되겠습니다. 공도저류지 주차장 증축 사업입니다. 공도시가지 주차 편의 제공과 불법 주정차 예방을 위하여 213면의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20년도 1월에 공사 착공해서 건축공사는 금년도 12월 중순경에 준공 예정이고 전기통신소방공사는 22년도 2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22년도 3월에 최종 주차장 소방안전점검과 시설 점검 완료 후 운영계획으로 총 사업비 47억 원 중 17억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6쪽 금산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금산동 일원의 주차 편의 제공을 해요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0년도 9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1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주차면 수는 21면을 공사를 해서 운영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추진하는 금산동 짜투리 주차장 조성 사업이 21년도 7월에 실시 인가 고시되어 보상 협의 중으로 22년도 6월까지 보상 추진 후 22년도 12월에 완료하고자 총 사업비 16억 9,500만 원 중 3억 2,038만 1천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47쪽입니다. 아양동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아양동 일원에 29면의 공용주차장을 조성하여 주차 편의 제공과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0년도 10월에 공사 착공해서 금년도 11월에 실시 계획 인가 고시 완료하였고, 지작물인 포장마차와 열쇠 가게에 대한 보상 협의 후 22년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자 총 사업비 15억 5천만 원 중 13억 4만 4천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설명서 248쪽입니다. 대덕면 내리 공용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대덕면 내리 대학인 마을 일원에 공용주차장을 조성해서 주차 편의와 불법 주정차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 10월에 토지 소유자인 중앙대학교와 토지 및 지작물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2월에 착공해서 22년도 6월에 공사 준공 예정으로 20억 4,313만 6천 원을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하게 명시 이월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설명서 251쪽이 되겠습니다. 동본동, 석정동, 서인동 등에 설치된 건물식 공용주차장 3개소 이용자 중 주차요금과 감면 대상 차량인 경차, 장애인 등록 차량,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 비대면으로 주차요금을 확인하는 서비스를 구축 사업으로서 관련 기관인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보훈처 등과 협의 추진 중이며, 협의 완료 후 사업에 착수하여 22년도 6월에 사업 완료 예정입니다. 사업비 4천만 원을 명시 이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별된 검토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의원님.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하고 좀 거리가 좀 먼 건데, 이제 광역버스 노선 있잖아요. 광역버스 노선요? 네, 쉽게 이제는 일죽 같으면은 이제 대원고속하고 경기고속이 예. 일죽을 경유해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대개 이제는 10시 반, 11시 뭐 이렇게 오전에만 30분 간격으로 있고, 오후에는 3시간 간격으로 있다는 거예요. 3시에 있고 6시에 있고. 그래서 그 버스를 하루에 10대면은 그걸 나눠서 이렇게 시간에 뭐 예를 들어서 1시간씩 이렇게 좀 해서 다니게 뭐 이렇게 할 수 없느냐고 묻는 거예요, 연합으로. 지역 주민분들이요. 예. 그래서 일단- 그게 가능합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대원고속이나 경기고속에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예. 많은 노선에 대한 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운행 횟수가 많이 줄어든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안성에서는 여러 가지 노선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수원 노선하고 성남 노선은 대원고속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이제 적자 노선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이제 운행 횟수가 코로나 전보다는 좀 많이 증차가 돼서 많은 민원을 해소를 해드렸는데,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일죽을 경유해서 운행하는 시외버스 노선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를 아직 안 해봤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네. 지적하신 그 노선에 대해서 제가 이제 회의를 마치고 나면은 예. 대원고속이나 경기고속과 협의를 해서 한번 최대한 주민이 원하는 시간대에 운행할 수 있도록 한번 협의를 해보고 그 결과에 대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는 우리 이제 일죽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경유해서 가는 거죠. 예, 음성에서 출발하고 또 어디 또 딴 데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제 거쳐서 가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죽사는 시간을 그래도 제대로 맞춰서 이렇게 하는데, 일죽은 오전에는 그냥 차가 밀리고 오후에는 없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뭐 시간 2시간에 한 번 가든지 1시간에 한 번씩 가든지 그렇게 좀 변경을 하시면 어떤가 해서 건의가 자꾸 들어오는데, 이제 저 끝나고 나서 과장님이 알려 드릴 테니까 과장님이 가서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셔서, 제가 그냥 막 그냥 콘내키기만 하고 의원 뭐 하는 거냐고 막 그러는데
과장님이 가서 한번 얘기 시원하게 한번 예, 해주죠. 제가 지역 주민도 만나 뵙고 예. 설명도 듣고 또 저희 다 어, 가르쳐 드릴게요. 운수회사하고도 또 예, 예. 면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 의원님. 네, 과장님 송미찬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연계해서 지금 안성에서 수원 가는 거하고 그다음에 성남 가는 거하고 따로따로 있는 거죠, 예, 차편이.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서 출발해서 가는 거예요? 안성 시간이? 터미널에서 출발을 해서 네, 시내 정류장을 거쳐서 네. 공도 터미널 거쳐서 안성 IC로 빠져나와서 수원 터미널, 그게 성남 이제 터미널 가격 이렇게. 2,800원 내는 거고. 예, 2,800원. 버스 그리고 요금은. 저기 공도에서도 또 서울 가는 거 준비하고 있잖아요, 광역버스를. 지금 이제 그게 공도 양재간 광역버스 노선인데요. 네. 그게 이제 작년에 이제 우리 공도 시민이나 우리 시에서 이제 많은 공을 들였는데 그게 참 어떻게 확정이 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이제 심기일전해서 내년도에도 이제 상반기 중에 또 국토부에서 그런 신규 노선에 대해서 그 신청이 있을 거거든요. 그때 다시 한번 좀 요번에 안 된 그 문제점을 좀 면밀히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는 꼭 그 노선이 예, 꼭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게 거리가 있다고 50km인가요? 광역버스? 예, 거리 제한 때문에 좀 그랬는데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그거는 좀 우리가 공도 터미널에서 양재간 노선이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우리가 저 내부적으로 좀 선정위원분들도 좀 만나 뵙고 사전에 좀 그 우리 안성의 그 여러 가지 여건을 좀 설명해 드리고 네. 국토부 관계자한테도 찾아뵙고 그런 애로점을 좀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꼭 좀 확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성에서 버스를 타면 예. 만약에 수원에서 내렸어요. 예. 수원에서 내서 버스를 환승을 해. 시내버스 환승. 시내버스 환승을 해서 또 내려서 전철을 환승을 해. 예. 그럼 환승을 되면 거리에 따라서 뭐 추가 100원, 예. 100원 비용이 들어가나 하는데 예. 그 부분에서 내는 비용들은 안성시에서 지급을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그게 7대 3입니다. 비율 부담 비율이. 그래요? 예. 경기도가 30, 안성이 70%. 근데 그 안성에서 처음 탔을 때 이렇게 예, 예, 예.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게 이제 일단 그 지금 직행 좌석형 시내버스를 타고 네. 터미널에서 타고 수원 터미널에서 하차하고 수원 시내를 가려고 이제 시내버스를 타고 그렇겠죠,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뭐 어딘가 네. 뭐 팔달문이고 어디를 간다. 그럼 그 구간별로의 요금은 아마 기본 요금인 1,450원보다는 얕은 금액. 그렇죠. 정거장마다 틀리겠지만 그렇죠. 뭐 400원이나 300원 그렇죠. 정도 되고 거기에 대한 차액을 도하고 저하고 부담해서 적자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 운송 요금이 2,800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실제로는 5,700원, 그렇죠. 9,000원이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적자분도 저희가 그래서 지원해 주고. 저 그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5,700원을 갖다가 2,800원을 받으면 예. 그 대원고속에서는 그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거잖아요. 그 예. 부분도 다 보존을 해주는 건가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게 한 예상 정도로 얼마 정도 하고 있어요? 그게 지금 수원 성남간하고 그 수원간을 따져보니까 한 5억? 5억 정도? 5억. 최소 근데 5억이겠네, 최소. 의원님, 근데 이게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그 유형의 전환은 경기도로부터 승인이 나서 시외버스에서 직행 좌석형 시내버스로 이제 그 명칭은 바뀌었는데 노선선정위원회는 아직 통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정위원회 통과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선운행하다 보니까 3대 7로 다 이제 매칭 비율인데 원래는 경기도에서 30%를 적자분을 지원해주고 나머지 시군에서 70%를 갖고 나눠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데 수원하고 성남에서는 노선은 승인을 했는데 적자분에 대한 지원은 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리 시민들이 좀 편리를 위해서 대중교통 편리를 위해서 70%를 저희가 부담하고 경기도가 부담할 30%는 대원고속에서 부담하는 거로 노선 선정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 현재. 준비하는 그래서 과정에서 내로 좀더 많네. 운행 횟수도 일일 운행 횟수도 증차가 됐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런 것 예. 같아요. 일일 22에 도는 거를 더 이상 14회 도는 거를 22에 늘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셨네.
이렇게 하셨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부탁을 드릴게요. 아마 잘 알고 있지만 안성 중대 분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차량을 많이 만들어 놓 주셨지만 또 따로 요구하는 게 안성을 출발해서 그 중앙대를 들려서 평택을 가는 걸로 하나 이렇게 뭐 변경을 해달라 아니면 요청을 해달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새로 신설되는 건 안 되고 기존에 380번, 70번, 그다음에 370번이 있는데 그 차 중에 하나 노선을 지금 내가 알기로는 그 출발해서 두원공대를 들렸다 나와서 안성으로 와서 이렇게 시내로 해서 이렇게 빠져 나가잖아요. 예. 근데 그거를 똑같이 두원공대처럼 그 내리를 들렀다가 나와서 갈 수 있는 제도를 한번 검토를 해달라는 요청을 좀 한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 대를 다 돌릴 수가 없으니 그 중에 한 대만이라도 들려서 평택을 갈 수 있는 그런 차편을 좀 개선 요청을 했는데 그런 게 가능할지 좀 그 내리 분들이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이제 그렇죠. 건의를 하는 사항인데 내리 마을을 들려서 운행에게 평택까지 가는 노선이 그렇죠. 예. 내리까지 경유해서 가게끔 그렇죠. 해달라는 노선인데 저희가 이제 현재까지 어려움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성운수하고도 협의를 해봤더니 거기서도 이제 어렵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아양택지지구에서 시내에서 아양택지를 거쳐서 내리를 순환하는 버스를 그 총 세 대를 예, 그러니까 해놨다고 그걸 보니까 두 대 운행하고 중간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내리 사거리에서 내려서 육교를 건너와서 환승해서 가십시오. 그랬더니 맞아요. 그게 이제 불편해진 거예요. 그 주민들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사항이 관철되기까지 좀 어려움은 있는데 좀 시간을 갖고 저희가 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일단 해결되지 직행으로 갈 않으면 수 있는 건 없고. 해결되지 않으면 예. 내가 보기에 10년 동안 이렇게 요청을 하셨다는데 해결되지 않으면 매년마다 일어나는 민원이고 장기적인 민원이에요. 예. 계속적으로 민원을 한번 제기해 결단을 주고 하시는 것도 내가 보기에는 나쁘지 않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 주민들에 대한 교통 수단이 그 편의성을 위해서 주민들에게 이제 제공을 하는 거니까 또 검토할 대상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건의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실현이 안 돼서 맞습니다. 좀 죄송한데 네. 아주 최대한 노력을 다시 한번 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상순 의원님. 예, 운수업계 그 보조에서 우리 직행 자사형에 대한 손실금은 어떻게 산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10월부터 운행 중인 예, 지금 거죠? 우리 안성터미널에서 수원 가는 거, 성남 가는 거 네. 10월 11일부터 네. 지금 선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그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 버스 요금이 5,700원인데 2,800원을 받고 있고 또 거기에 따른 그 환승을 했을 때 그분들이 목적지에서 내려서 환승을 했을 때 그 시내버스를 타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한 환승에 대한 할인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에 이제 반영을 해서 그 적자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운행 손실금 지원 1억 1,800만 원이 예, 지금 10월 11일부터 지금 운행이 되고 있고 예. 그러면 12월 말까지의 손실 예측분을 담으신 거예요? 아니면은 아니 별도 그 운행 기간이 최근이어서 별도의 손실금 부분에 대한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거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 자세한 거는 우리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팀장 조은정입니다. 수원 성남간은 경기도 노선선정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들의 민원 해소를 위해서 10월 11일부터 선 운행하게 된 사업인데요. 선 운행함에 따라서 용역이나 이런 걸 거치진 않고 그 시민들이 탑승하는 카드 사용량, 현금 사용량, 모바일 데이터를 다 반영해서 그다음에 원가 부분 기존에 원가 있던 거를 다 반영한 거를 예상치로 계산해서 하다 보니까 월 5,900만 원 정도의 운행 손실금이 발생하는 사항을 예측해서 담은 사항입니다. 근데 이게 업체와 저희 그다음에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로 해서 담아진 사항입니다. 그러면 노선 선정위는 뭐 언제 열려요? 노선선정위원회는 내년 3월경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이요? 예, 예. 그럼 노선 선정위가 열리기 전까지는 일단 손시분에 대해서는 업체에서 30% 부담하는 걸로 일단 했다는 말씀이시고, 예. 근데 다만 아까 그 설명하실 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노선 선정위에서 일단 성남구간하고 조금 그 협의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다면서요? 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운행에 따른 적자분 부담에 대해서 성남하고 수원에서 이제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경기도에 중재 요청을 공문으로 다 정식으로 보냈고요. 네. 노선선정위원회에서 아마 그게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70%를 부담하는데 원칙은 그 70%에 대해서 3개 시군이 나눠서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네. 자기들은 이제 아직 노선선정위원회가 결정도 안 된 노선에 이제 선운행함에 따라서 부담은 적자분에 대한 부담은 못하지만 운행하는 거에 대해서는 승인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선운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노선선정위원회가 내년 상반기에 개최가 됐을 때 경기도에서도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럴 때 최종적으로 조정이 돼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여튼 두 개 시군에서 손실부 분담에 대해서 여튼 승인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일단은 저희는 최대한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성남하고 수원에서 그 최종 금액에 대한 부담을 하게끔 경기도의 협조를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아니 일단 지금 노선 선정이 통과가 안 된 상황에서 무수한 지금 그 운행을 지금 시행하고 있는 거여서 지금 더군다나 이제 그것의 과정과 절차 중에 다소 이제 어려움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를 하시니까 만약에 이제 그 문제가 해소가 되지 않을 경우가 좀 염려가 돼서 그래요. 일단 예, 일단 뭐 그 3월에 선정이 열릴 예정이라고 하니까 적극적으로 조금 어필하셔갖고 경기도하고 협의해서 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대로 좀 추진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수업체 지도단속은 지금 1억을 삭감하셨어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지금 일자리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 전체적으로 처음에 사업령 대비 실적은 제대로 좀 달성을 못하신 것 같아요. 그 사항은 이제 저희가 우리가 이제 주로 15개 읍면동을 모두 다 대상을 해서 그 계도요원을 채용할 계획이었었는데 네. 현재 9개 읍면동만 그분들을 채용해서 지금 지도 단속을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게 원래는 당초 계획이 4월 달부터 우리가 실시를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 시기가 한 달이 늦어졌어요. 5월 달부터 시행을 하게 됐고 또 12월 달 되면 날씨가 추워서 바깥에서 근무하는 상황이라 12월 달에 또 저기를 일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 금액을 좀 감액하게 됐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운행을 할 건데 네. 시책을 추진할 건데 그 마을에서 그 지역에서 뽑는 채용할 때 그 지역의 그 저기를 잘 아는 분들을 주로 채용을 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6개 읍면동에서는 그 모집자가 없어서 우리가 단속을 안 해드렸는데 지금도 그 계도요원이 없는 6개 읍면동에서 민원이 자주 들어옵니다. 뭐 치워달라 뭐 이런 민원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좀 15개 읍면동 전체에 대해서 좀 계도요원을 좀 확보를 해서 그런 민원을 신속하게 좀 조치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 전화를 오면 전화를 받고 일죽을 가고 원국을 가려면 시간이 오래 걸려서 바로바로 이게 조치가 안 돼요. 근데 계도요원이 있을 경우에는 바로 우리가 전화를 해서 지역을 잘 아시니까 어디가 무슨 차가 있으니까 계도를 해 주십시오 하면 그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제보하신 민원분들이 좋아하시는데 계도요원이 없는 지역은 좀 그런 게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의원님께서도 그 지적을 하셨지만 그런 좀 감액되는 예산이 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올해 발생된 문제점을 좀 잘 계획을 해서 내년도에는 좀 그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요 내년도에도 일단 예. 계속 추진을 하신다고 하니까 애초에 그 공모할 때 읍면동 그러니까 공도읍 하면 공도읍 주민의 공도읍에서 거주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튼 채용을 해서 예, 채용을 하는 게 좀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형을 잘 아니까. 사전에 여튼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모 신청할 때 이렇게 전체적으로 여튼 그 안성 전역을 대상으로 하지 마시고 해당 읍면동 단위로 여튼 이제 채용하시는 걸 원칙으로 하셔서 읍면동에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좀 요청하시고 좀 홍보도 적극화하셔갖고 좀 제대로 좀 계획대로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의원님 잠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네. 그 궤도위원 운행으로 인해서 그 불법 지적 고지서 나가는 그 비율이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 궤도를 자꾸 해는 바람에. 예.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볼게요. 231쪽 지금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금인데요. 지금 7억 3천 증액하셨잖아요. 농어촌 공영버스 같은 경우에는 손실 저희 운행 결손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30% 지원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경정 예산이 지금 22억 4,131만 원 정도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손실금의 아까 설명하실 때 89% 정도 지원하는 걸로 계산을 하셨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왜 그 추경에는 도비 부분에 대한 추가 지원이 없는 거죠? 원칙은 추가분에 대해서도 도비가 지원이 돼야지 되는데 네. 도비 재원이 없을 때는 그냥 그 추가분에 대해서 12로 다 확보를 해서 그 적자분을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게 좀 우리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인데 원래 비율이 3대 7이다 그러면 적자분에 대한 총 금액에 대해서 30% 부담하였으면 계속 다 지원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매년 가면 이런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도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 시비가 그냥 다 포함을 해서 그 지원을 해주는 이런 사례가 좀 가끔 생깁니다. 그러면 추가 내시가 없어서 전액 지금 그 결손 부족액 부분에 대해서는 12로 담으셨다는 말씀이시죠? 다 담게 됐습니다. 예. 근데 여튼 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에 좀 명확하게 그 요구를 하시는 게 좀 맞을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마지막 추격이 와서 은근슬쩍 내시 돈이 부족해서 내시 없어요. 뭐 이렇게 그냥 깔아뭉개면 그럼 지자체에서 여튼 알아서 담고 하니까 그게 또 하나의 그 좋지 않은 관행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요구할 것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좀 요구를 해서 진행하는 게 재정 질서라고 하는 것도 사실 있는 것인데 그거를 광역 단위에서 무너뜨리는 뭐 작은 사례 정도일 거로 좀 보여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경주의 교통정책과장의 공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